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에 사람들은 창가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바람에 날릴 물건을 치우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 경포대에 위치한 진안상가 주민들은 피난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호수물이 범람하여 침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탁 때문에 여기 침수됐던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피해가 규모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돈으로 환산보다도 한 성인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찼었으니까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 쓰게 됐다고 봐야죠. 이거 복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여기는 뭐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한 2주 정도? 그리고 아직도 그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내부를 아주 바꾸는 거죠.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호수가 거의 그 끝이지 않습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또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위는 올라오니 호수 수위를 넘으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시나 이런 데서 보상 같은 건 혹시 있었나요? 주택은 보상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상가는 보상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상가 건물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에 큰 금이 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안상가가 92년도에 준공을 받고 그럼 약 40년 됐죠. 40년 동안에 거의 연중 행사입니다. 수요 때 입히는 제품들인데 거의 이 정도 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하나도 좀 쓰지 못합니다. 다시 들여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가구 들여놓으면 뭐하고 물건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다 못 쓰고 또 버리죠. 비는 또 내년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대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자, 비가 이거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절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한국 중에서 택지를 개발 많이 하다 보니 물이 전부 다 경포로 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은 잘 모르시죠. 다시 또 복구해 놓으면 또 장사를 하고 하니까 주민으로서도 안타깝고 강릉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이거는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는 권호철 씨의 안내에 따라 상가 2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태는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 진안 상가가 지금 건축 안전진단 2등급 저희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건물이 2등급에 매겨지게 되나요? 2등급은 주요 부재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가 2등급입니다. 진안 상가 상태가 지금 그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물동이라든가 철거 명령이라든가 이런 데 따르지 않은 데에 대한 건 있죠. 이렇게 붕괴 위험이 큰데도 어째서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다른 상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저도 정확한 처음 진행 상황은 몰라요.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님과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조합인을 해체시키면서 보니까 약정서를 써주고 저희는 그 회사랑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주민들은. 그러니까 약정서를 기본적으로 써줄 때는 회의를 하고 약정서를 써줘야 되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돈을 10원짜리 하나를 써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 원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기존의 진안 상가는 A씨 행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안 상가는 잦은 침수와 노후로 인해 건물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에 강릉시 건축관은 진안 상가에 대해 안전진단 2등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진척이 없자 상인들은 시행업체를 바꾸자는 방향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 조합장이 A시행사에 서명해준 약정서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전 조합장이 약정서에 대해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장님이 이제 약정서를 써준 거예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민들은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약정서가 우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약정서가 있더라고요.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미심쩍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이 업체 선정은? 어느 순간 되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인사는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끝이에요. 뭔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A시행사가 상인 측에 발송한 채권 신고 내역서입니다. 신고 내역에는 약 4억 5천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시행사를 바꿀 경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4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다른 시행사에 함께 위임해야 하는 상황. 상인들은 조합을 해체하고 채권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뭐 그냥 뭐 하자 그러죠 뭐. 일단 진행해보죠.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이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변제할 게 있으면 갖고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변제를 못해.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만 해결되면 다 재건축을 하실 거예요. 할라 그래요. 누가 2등급 건물에 살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모든 기자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도 기사 앞에서는 얘기를 하다 뒤에서는 그 얘기를 또 해버려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벌려놓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릉시도 재건축 시행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와 주민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재개발은 멈춰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된 건물에 침수 피해까지 더해져 붕괴 위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